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임과 동시에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유로 이 행성을 조사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성과는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수성의 신기한 볼거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대기가 없는 행성. 왜 수성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이 행성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의 반경은 불과 2439km입니다. 즉, 수성의 크기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 같은 몇몇 위성에도 미치지 못하고 목성의 다른 위성, 칼리스트보다 약간 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질량은 가니메데와 타이탄의 총합을 웃돌고 있습니다. 수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대략 88일입니다. 과거 수성은 태양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후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확실히 태양의 중력에 의해 수성의 자전은 상당히 느려지고는 있지만 수성의 1년과 같아질 정도는 아닙니다. 이 행성이 자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구의 58.65일, 수성의 달력으로는 3분의 2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회전 방법으로 인해 이 행성에서의 실제 하루 밤낮은 수성 달력으로 2년, 지구 시간으로는 176일간 지속됩니다. 수성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독특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잠시 동안 태양이 뜨다가 곧 지평선 너머로 숨었다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주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후에 완전히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전투 중 고대 유대인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적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붙잡아 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는 전설을 따서 이 현상은 여호수아 효과라고 불립니다. 수성은 태양의 에너지를 다른 어떤 행성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은 매우 고온입니다. 낮 중 적도 부근에서는 온도가 섭씨 427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갑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정식 행성으로는 유일하게 영구적인 대기를 전혀 갖지 않는 행성입니다. 그 화성에서도 극히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대기는 존재하고 날씨 변화도 볼 수 있는 반면 수성에서는 그런 현상은 아무것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성은 질량이 너무 작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장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성은 매우 강한 태양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일 젊었을 때의 수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오래전의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참고로 타이탄은 수성보다 질량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이 대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레이터와 황야. 수성은 가장 크레이터가 많은 행성으로 그 풍경은 달과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행성이 운석에 의한 격렬한 폭격에 노출된 것은 아닙니다. 40억 년 전에 일어난 최강의 운석우를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이 어떤 형태로든 겪었는데 이른바 후기 대폭격이라고 불리는 이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구, 금성, 화성에 형성된 크레이터는 침식과 풍화, 화산 폭발에 의해 오래전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수성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성에서는 애초에 화산 폭발이 없었습니다. 최신 모델에 따르면 이 행성에서는 질량의 대부분이 액체 코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성의 코어는 얇은 멘틀층에 쌓여 있으며 그 위에는 매우 두꺼운 외피가 있습니다. 코어는 당연히 분화할 수 없으며 멘틀은 너무 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겉껍질은 너무 두꺼워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암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달의 반구는 앞면과 뒷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반면 수성의 지표는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어디에 착륙하든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같은 성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외형까지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수성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에는 크레이터 외에도 단해라고 불리는 지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해는 수성이 어렸을 때 그 외피가 식으면서 쪼그라들었을 때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길이 350km, 높이 3km에 이르는 디스커버리 단해입니다. 수성의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는 카롤리스 분지입니다. 이 분지는 온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가장 더운 경도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롤리스 분지는 직경 1500km의 거대한 크레이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롤리스 분지는 카롤리스 산맥이라는 거의 원형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에는 약간 작은 분화구가 보입니다. 분지의 중심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로 둘러싸인 아폴로도로스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구조군 전체가 펜테온 지구대라고 불립니다. 수성에서 가장 깊은 크레이터는 작곡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라흐마니노프 크레이터입니다. 이 크레이터의 직경은 130km로 카롤리스 분지와 비교하면 작지만 그 대신 깊이는 5380m로 수성의 평균 고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라흐마니노프 크레이터의 나이는 10억 년이 조금 넘는 정도로 다른 대부분의 크레이터와 비교해도 상당히 어립니다. 또 수성 남극에 또 하나 재미있는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중세 중국의 화가, 작가, 정치인으로 알려진 조맹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차오몽프 크레이터입니다. 직경은 라흐마니노프 크레이터보다 약간 크지만 깊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특징은 그 부분이 아니라 크레이터의 거의 절반이 항상 그늘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영원한 밤에 갇힌 세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온도가 항상 영하 171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영원한 어둠 속에 물로 된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차오몽프 크레이터와 같은 조건은 그 바로 뒷면에 있는 북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극에도 여러 개의 크레이터가 있고 그 바닥에서는 역시 밤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로 된 얼음도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물로 된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수성에는 대기나 지표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화성보다 더 빨리 수성이 탄생한 뒤 수백만 년 사이에 모두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얼음은 해성에 의해 행성 표면에 이끌려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성에 몇 개의 탐사기를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성에서는 상당히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기한 행성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지금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수성의 코어는 고체라고 생각되었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액체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수성 표면에는 얼음이 존재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그것을 직접 확인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수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탐사선이 수성을 지나치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어느 타이밍에 발사할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성에 대한 새로운 미션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과 우주에 얽힌 재미있는 이슈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좋아요와 SNS로 통한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영상에 대한 감상이나 혹은 새로운 동영상의 아이디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